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식 주차장 재원 기준 변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자동차 이용 환경이 이제 전기차 보급 확대하고 그다음에 차량의 대형화 등으로 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계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2026년 3월 31일 날 주차장법 시행 규칙 일부가 개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계식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법령 정보에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및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의 보급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차량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재원 기준,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 및 주차 단위 구획의 크기 등을 상향하는 한편 오토발렛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 또는 자동차 방향 전환하기 위한 기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발렛 주차 장치라고 하는 게 자동차를 자동으로 이제 주차하는 거죠. 이제 기계식 장치에 입출고를 할 때 기존에는 이제 방향 전환 장치, 그러니까 어 여기 기계식 주차장이 이렇게 있으면 출입구가 있고요. 여기에 방향 전환 장치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턴테이블이 있었는데 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지가 있어야 돼요. 방향 전환 장치가 없는 대신 일정 크기 이상의 공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걸 없이 이제 기계식 주차 오토발렛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개정이 됐다, 이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구문 대비표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계식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은 어,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냐면은 6조의 노외 주차장 구조 설비 기준인데 1항 5호 나아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존에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방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곡선 부분이 이제 6m라고 하는 거는 경사로가 이렇게 있으면, 곡선 부분이 있으면 후웨이로 갔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요 곡선 자체가 이 부분의 반경이 이제 6m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당시 이제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 주차 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m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사로 자체를 이용하는 주차 대수가 50대면 그러면은 얘를 이제 5m로 할 수가 있었어요, 반경이.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좁아지겠죠, 이 부분이 좀 더 좁아지겠죠. 근데 이제 변경된 게 어떻게 변경됐냐면은,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동일합니다. 6m 이상의 내방경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5m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는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 대수의 총 주차 대수가 50대였는데 이제 총 주차 대수가 50대일 경우에 5m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상에 주차장이 있고 1층에서 이제 지상 주차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건축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상에 뭐 40대, 지하에 뭐 49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에 내려가는 램프들은 내반경이 5m로 할 수가 있었는데, 바뀌는 현행법 지금 바뀌는 걸로는 5m로 안 되고 6m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총 주차 대수니까 40대 더하기 이제 49대에서 89대로 보고 50대를 넘기 때문에 6m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건축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주차장이 50대 미만인 주차장인 언저리인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상 주차가 이 부분에 올라가는 램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하 주차장이 49대고 지상이 한 3대 정도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52대가 되는 건데, 총 주차 대수가. 그러면 이게 이제 내반경이 6m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5m로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해당 주차장을 이제 경사로를 이용하는 총 주차 대수가 50대 기준이었으니까 5m가 됐는데, 현재는 총 주차 대수 규모로 하다 보니 이제 6m 내반경으로 경사로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석이 있는데, 주차가 우리가 램프가 있으면은 양쪽에 연석이 설치가 되죠. 이렇게. 연석이 설치가 되는데, 이 연석의 높이가 기존에는 15cm 미만이었어요. 높이는 10cm 이상에서 15cm 미만이었었는데, 변경된 건 10cm 이상, 요건 동일하고요. 여기까지는 15cm 이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만이랑 이하랑 요 변경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사실 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오토발렛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16조 2에 보시면은 기계식 주차장의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항 1호에 보시면은 기계식 주차 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항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 아까 말씀드린 공지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 장치, 턴테이블이죠,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변경이 됐어요. 다만 오토발렛 주차장을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전면 공지 또는 방향 전환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내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항 1호 1호 가를 보시면은 요거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에 너비 8.1m 이상, 길이 9.5m 이상, 전면 공지 또는 4m 이상의 방향 전환 장치 이렇게 설치되어야 되는데, 길이가 5.05m 이하, 너비가 1.9m 이하, 높이가 1.55m 이하, 무게가 1850kg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형 기계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이즈, 그러니까 중형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사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5.05m가 아니고 5.5m 이하, 그리고 너비는 1.9가 아니고 2m 이하, 그 다음에 높이는 1.55였는데 1.85 이하로 됐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850kg에서 2350kg으로 500kg 정도 더 늘었죠. 예, 그래서 중형식 기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이제 계속 그 커지고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제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이 점점 높아지는 거겠죠. 그 재원 자체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데 단지 무게가 2200kg이었는데 그 2.2톤이었죠. 근데 이제 2.65톤 2650kg으로 이제 요것도 한 450kg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뭐냐? 그냥 그 중형식 기계 주차장과 대형식 기계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 재원이 어, 무거워지고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인증을 받으려면 대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증을 받고 중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이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한번 볼까요? 기계식 주차장의 도로에서 기계식 주차 장치 출입구까지 차로 도는 전면 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20대를 초과하는 경우마다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의 정류장을 확보해야 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항목과 같다. 요거는 이제 대기 주차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계산해요. 그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니까 만약에 100대를 설치한다 그러면 4, 6, 8, 10 이렇게 해서 100대 같은 경우에는 4대를 이제 대기 주차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종당 경사도 6% 이하의 진입로의 길이 6m마다 한 대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은 기계식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차가 이제 뭐 타워형인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차가 이쪽으로 주차되고 이쪽으로 주차되겠죠.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거고, 여기 출입구가 있으면 여기에 앞쪽에 대기 주차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통로고 이런 식으로 주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4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럴 때 보통 기계식 주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이제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입출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이제 지하 몇 층에 있냐 아니면 지상에 있냐에 따라서 또 입출고 시간이 달라지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뭐 70대 전후로 해가지고 타워 주차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있다. 70대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후로 해서. 근데 요런 경우에 이제 70대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4, 6, 만약 70대가 들어갔다 8, 그러면은
지금 대기 주차를 3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대기 주차를 여기 하나, 둘, 3개를 대기 주차를 설치한다라고 봤을 때 요 3개가 대기 주차가 되겠죠. 근데 여기 방금 말씀드린 문구는 이제 진입로가 너비 6m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진입로 길이 6m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다라고 이야기 나온 거는 가로 세로 6m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6 곱하기 6이 있으면 이걸 한 대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대기 주차 한 대가 있는 걸로. 그리고 여기 뒤쪽에도 보시면은 6에 6이 있으면 2대 이렇게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기 주차라는 게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잠시 정차를 하는 거거든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갔다가 턴테이블이 내장형인 경우가 있고 외장형인 경우가 있는데 내장형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이 이제 밖으로 나오겠죠. 그 진출 방향이 동일하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왔을 때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통로가 6m면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정차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차량들은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6m에 6m 정도가 있으면은 6m에 6m가 있으면 요거는 한 대로 대기 주차 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 주차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과 대형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형은 5.5m에 1.9m 이상, 대형 같은 경우는 5.3에서 2.15m 이상이었는데 중형이 5.2에서 2m 이상, 대형이 5.45에서 2.15m 이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세대 주차가 있었죠. 대기 주차가 통로에 설치하는 거 제외하고 세대 주차가 있었는데 이 세대가 보통 이제 대기 주차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대기 주차를 써놓는데 대기라고 이렇게 써놓는데 여기에 사이즈가 뭐 5.2에 뭐 2.5, 뭐 3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차장과 동일하게 대기 주차 구역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기 주차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잠시 기다렸다가 이제 차가 입고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서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이 기존의 주차가 우리가 하던 주차 구역보다 폭이 더 좁습니다. 이렇게 1.9m라든지 2.15m라든지 이렇게 더 좁습니다. 폭이. 근데 이제 요게 이제 1.9에서 2m로 커지게 된 거는 이제 차량 재원이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넓힌 거고요. 어,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기계식 주차장 대기 주차의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어, 그 일반 주차하고의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조 5를 보시면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의 크기가 있는데 크기를 이제 중형과 대형이 있었는데 요게 대형으로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장 크기에 주차 구역에 대한 크기 요 변경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반기의 크기가 있는데 운반기의 크기는 이제 자동차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나 아니면 좌우로 이동하거나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형 같은 경우에는 그 1.9m 이상 너비를 1.9m 이상 대형 같은 경우에는 1.95m 이상이었는데 여기에 2m, 2.15m로 변경된다라는데요. 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문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알림에 대한 공문, 그 다음에 개정문 개정의 이유, 그다음에 주차장법 시행 규칙, 신구문 대비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인지하고 계시면은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자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은 변화된 차량 환경에 반영해서 이제 기계식 주차장의 기존의 현실에 맞게 이제 조정을 하고 오토발렛 주차 시스템 도입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오토발렛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간 효율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계식 주차장의 내부 규모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화재 대응이나 증가한 하중을 고려한 구조 설계로 인해서 건축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축비와 유지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토발렛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주차장에 적용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시간적인 부분, 주차를 하기 위한 입출구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차 대수가 많아야지 아무래도 이제 비용 면에서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적용하기가 조금 유지 관리도 어렵고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재원도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뭐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변경이 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담는 주차장법도 탄력적으로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다. 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